배웠던 거 인제 넘어가 보면 토형이 토국수가 잘 되고 목토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토가 고장 날 수도 있다까지 지금 배웠어요. 그래서 음 토형이 비위장이 상하면 다른 것들도 다 오장육부가 고장 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맛없는 게 뭐예요? 입맛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식탐 있고 그러니까 음식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보통은 좋아하고 잘 먹고 약간 통통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 방광이나 신장은 원래 허약하고 그리고 간도 그닥 좋지는 않기 때문에 고지혈증 같은 게 생기기 쉽고 이런 체질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토형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토하고 수가 늘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극 관계죠. 부부 사이처럼 서로 상극 관계예요. 도움을 주고받는다기보단 인제 서로 혈액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토하고 수가. 그래서 신장 방광은 같이 나빠지고 같이 좋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토하고 수가 같이 나빠지고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늘 붙어 다니니까 요게 만약에 토가 나빠졌다 그러면 신장도 당연히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위장이 아주 건강한 토형이면 신장도 좋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약한 체질이 아니어서 의외로 인제 그 토형 중에서도 신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발목이 가늘어요. 허리가 가늘고. 토형이 신장 기능이 좋잖아요. 그러면 되게 인제 아주 예쁜 연예인 체형처럼 오목조목하고 올록볼록하고 예쁜 하토형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장 방광이 허약하냐? 그러면 별로 허약하지 않고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도 훨씬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체력도 좋고 체질도 좋고 쪼금 먹어도 에너지가 나고 연예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 뭐 방울토마토 몇 개 뭐 고기 몇 점 이렇게 몸매 유지하려고 그렇게 쪼끔 먹잖아요. 근데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밤새 촬영을 하고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드무니까 예쁜 거겠죠. 그래서 토형 중에서도 아주 예쁘고 체력이 좋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기본 체형은 토형이지만 허리가 잘록하고 발목이 잘록하면 신장 방광 기능이 좋은 토형일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크서클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발목이 부어요. 배가 나오고 고런 식으로 인제 진행이 되니까 토형들도 신장 방광이 좋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나빠지면 같이 나빠진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 토형을 처방할 때나 아니면 토가 비위장이 나쁘고 신장 방광이 같이 나쁜 사람을 처방할 때 쪼끔 그 처방이 기본 방식에서 좀 달라요. 같이 넣어 줘야 돼요, 토수를. 그래서 단맛하고 짠맛을 같이 넣어서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장 나빠지면 같이 나빠지기 때문에 원래 나빴던 거 더 나빠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꼭 수만 살리려고 하지 말고 토를 같이 살리려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트비하고 칼디나 이스트비하고 칼맥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토수를 같이 보완을 해 줘야 되니까. 음. 소형의 성격은요, 건강할 때는 되게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요게 인제 그 연애할 때는 음 애인만 알고 남편만 알고 애가 태어나면 애만 알아. 그래서 이게 그 남편이 이제 왠지 아내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토형 여자라면. 그리고 만약에 토형 남자라면 퇴근과 동시에 소파와 일체가 돼요. 토형이 남자면.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에만 관심 있고 일, 집에 오면 쉬고 먹는 거 이거밖에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토형 남자들은.
근데 인제 토형이지만 수가 발달된 사람들은 좀 더 활동적인데 고런 게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고 철저하고요. 그래서 그 격리직, 회계사 요런 거랑 되게 잘 맞아요, 토형들이. 정확하고 틀림이 없어서 꼼꼼하게 계산 잘하고 먼저 계산해서 선입금, 성금 주고 자기가 날짜 다 기록해 놓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 작업을 많이 하는 회계사나 아니면 격리직이나 아니면 비서직 이런 사람들이 토용이 되게 잘 맞다고 해요. 물론 전문 직종 중에서도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남을 요구하는 직종이랑은 잘 맞을 거예요, 이 토형들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 철저하죠. 직접 일하고 배운 대로 실행해요. 그래서 똑같이 복제해서 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해요. 규칙대로 행하는 거 잘하고. 근데 병들면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이 공상하고 망상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옳은 말을 해도요 믿질 않아요. 옳은 말을 해도 이게 인제 토형이 만약에 토가 병나서 당뇨병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맞는 말을 하면 계속 의심하고 걱정을 하고 안 믿어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너무나 올바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음 어 올바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고 계속 의심을 해요. 근데 또 특이하게 이 토형들이 토가 병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기를 잘 잡아요. 요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혹은 남편이 토형이시다. 그런데 어 병났다.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럴 때요. 사기를 되게 잘 당해요. 내가 이렇게 맞는 얘기를 조목조목 따져서 하면 안 들었고 안 믿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치켜 세워 주면서 괜히 인제 입에 발린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아첨 같은 그런 걸 막 하면 그 사람한테 홀딱 넘어 가지고 반슬개를 다 내줘요, 토형들이. 요거 되게 쉬워요. 병났을 때. 물론 병이 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따지고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라서 그런 데 휩쓸리지 않거든요. 근데 병이 나면 그렇게 되기 되게 쉬워요. 올바른 생각은 의심하고 잘못된 생각은 믿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그 입에 발린 소리 하면서 칭찬해 주면 홀딱 잘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런 것들 인제 주위에서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음 잘 속더라고요. 다른 거에 속아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네, 소형들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게으르고 미련해지기 쉬워요. 병들면 보통은 철저하고 꼼꼼하고 되게 부지런해요. 딱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아주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인제 병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이게 끝심이 약해져요 되게 뒷심이. 그래서 되게 게으르거나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토형이. 그리고 반복해서 말하고 하긴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하고 이렇게 되게 쉬워요.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계속 걱정해요. 이거는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어나지 않을 일 아니면 벌써 의미가 없어진 일의 상황을 계속 가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걸 확인하고 성격을 보시고 '아 저게 왜 저렇게 말하지?' 요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아 비위장이 병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위장병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극적이거나 짜고 맵고 하는 음식들 좋아하고 그리고 인제 체질에 안 맞는 기호식품을 먹는 사람도 되게 많고 이래서 비위장이 병나기 쉽거든요. 근데 이 비위장이 병난 사람들이 성격이 요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는 토형은 확실한 사람인데 병들면
쓸데없이 망상하고 공상하고. 그럼 당뇨병이 있다, 아니면 위장병이 되게 심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제 이 사람들한테 다가갈 건가를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깔끔하게 설명을 해 주면 의심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정말 장사꾼들이 이렇게 사람 이렇게 호딱할 때 넘길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칭찬만 막 해 주고 뭐 이렇게 그런 걸로 더 설득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다가갈 때 쪼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퍼붓는 거죠. 그리고 인제 먹는 걸 좋아하니까 맛있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음.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올바른 얘기를 전달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확인하는 요런 것들이 인제 대화를 할 때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만 해도 이게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는데 본인도 아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인 것 같지만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인제 점점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위장이 상하고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또 대화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요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대화를 유도를 하고 들어나가야 된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형은 비위장이 크고 실하고 토국수가 잘 되죠. 신장과 방광이 쉽게 저하되고 방광염이 자주 와요. 신우신염이 걸리기도 쉬워요. 아이들이 토형이다 그러면 신장이나 방광 쪽 질환으로 인한 고열이 오르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간장과 담이 허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어릴 때부터 채워 줘야지 너무 살이 찌지 않고 적당히 자랄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요. 근데 되게 단맛만 좋아하기 쉬워요. 어렸을 때 토가 되게 강하다 그러면. 근데 딴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토형 중에 단맛을 되게 싫어하는 토형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살이 별로 안 쪘어요. 근데 토형 중에서 음식의 맛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더 쉽게 살이 쪄요. 그리고 인제 비습부종, 비장에 습기가 많아서 생기는 부종인데 비습부종이 생기면 비 오는 날 되게 아파요. 그래서 흐리고 비 오고 습도가 높은 날 부석부석하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인제 비습부종이고 지방간, 고지혈증, 자궁, 방광 자궁 질환이 되게 많은데 토형도 수가 약하기 때문에 방광 자궁 질환이 많고요. 임신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젊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화토형들은 정말 30 대만 돼도 임신이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도 토형들은 한 30대 정도까지는 임신이 괜찮은 것 같아요. 30대 초반 요 정도까지는. 근데 인제 35세 넘어가면 확실히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요즘 워낙 결혼들을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토가 강한 체질이다. 토가 강한 체질이다.' 그러면 주변에 인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자궁이라든지 신장 기능을 잘 보호해야지만 정상적인 출산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시험관 같은 이런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궁 쪽으로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혈액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자궁의 배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류 유산이 되게 흔해요. 그래서 시험관을 해 가지고 집어넣었다고 해도 이게 탁상이 안 되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태아가 자랄 수 있는 만큼의 혈액 배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내주는 식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궁적으로. 그래야지만 겨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젊어서 혈액순환이 좋을 땐 괜찮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더군다나 일편단심 하나만 안다 그랬죠. 아이가 귀하게 아이가 얻었어요. 아이를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만 보고 남편은 나몰라라. 이렇게 하기도 되게 쉬운 체질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을 분산해 가지고 나머지 가족들도 잘 돌보는 사람도 물론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토형들이 아주 좋은 어머니가 되기 쉬운 그런 체질들이에요. 음. 그래서 황색을 주관하고 있죠. 비장과 위장을 비장과 위장이 인제 그 토 기능에 배속이 되어 있어요. 나타내는 장부고 무릎이나 대퇴부나 입 입술, 입 그다음에 유방, 유방에서 반응이 나타나요. 토가 관장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위장이 나빠지면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게 되게 잘 와요. 그다음에 비위장 나빠지면 대퇴부가 땡땡 붓거나 살이 찌거나 아니면 대퇴부가 바짝 마를 수 있어요. 정상적인 허벅지 굵기가 아니라 너무 굵거나 너무 얇거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술이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퉁퉁해지거나 붓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유방 유방도 인제 그 비위장에 해당하는 거라서 비위장에 염증이 있는 것들이 유방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위에 열이 있고 신장 방광이 나쁜 사람들이 여기 유방 유두 위쪽 영역에 혹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경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운데 유두를 통과해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위는 뜨거워. 근데 신장이 차가운 사람들이 여기에 혹이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유방암이 생기기도 쉽고요. 아니면 섬유손정, 뭐 혹 이런 것들이 생기기 되게 쉬워요. 찌꺼기를 유방에다 갖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유념해서 잘 보시면 좋아요. 혹시나 인제 가슴을 내가 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거나 아니면 너무 과식을 했다 싶을 때 유방이 빵빵해지면서 그 부분이 아픈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 토가 고장이 나 있고 그리고 너무 항진되거나 저하되면서 내 몸에 노폐물들이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음 기본적으로 토는 신맛을 먹어 줘서 목극토가 되도록 관리해 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맛에 해당하는 음식을 옆에다가 쭉 적어 놨는데 고소한 맛, 뭐 누루, 귀리, 메밀, 모리 이런 거 팥. 팥 되게 강해요. 팥은 위산과다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산과다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맞는데 비위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팥을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위산 과다가 심하지 않고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고 위벽이 단단한 사람들이 팥을 좋아해요. 저도 옛날에는 팥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그때는 위산 과다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안 좋았는데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위장이 병나서 토금형일 때는 팥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고 딸기나 포도도 진짜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먹고 싶지 않고 포도 먹으면 콧물이 나면서 기침이 나요. 목형이 많이 넘어가 가지고 목형이 많이 생겨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 먹었던 거 좋아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체질이 바뀌면서 잘 선호하지 않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만약에 토형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신맛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잘 챙겨 먹이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목형인 데는 신맛 잔뜩 먹는다 그러면은 뭐 국토돼서 비장이 고장 난다고 했죠. 그리고 토형이라고 해서 단맛을 전혀 먹지 마라, 밥을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자기 체질에 맞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리는데 본인의 체질을 조절하는 음식을 2배, 3배 정도 많이 먹어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귀리, 메밀, 밀, 보리 이런 것들이 지금 토형에 맞는 음식이에요. 빵 먹어도 될까요? 밀가루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토형이야말로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더 쌀보다 맞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베이글이나 바게트 뭐 이런 거 빵 해 가지고 계란 써 써니사이드 업이라고 하나 뭐 반숙이나 완숙 같은 거 하나 올리고 베이컨이나 치즈 같은 거 좀 가볍게 해 가지고 이렇게 먹는 음식을 식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체질들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병이 없는 전제, 그다음에 밀가루, 글루텐에 알러지가 없다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는 체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소화가 더 잘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밥을 먹으면 살찌고 빵을 먹으면 살이 안 찐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밋밋한 빵을 먹어야 되는데 설탕이나 아니면 버터가 잔뜩 들어간 단맛, 소형이니까 단맛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빵이 달고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버터가 우유의 가공품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토예요. 기름이긴 하지만. 근데 이것도 단맛에 해당하고 설탕도 단맛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맛이 상쇄돼 버리고 단맛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토가 먹었으니까 얼마나 토가 강하겠어요. 신장 방광 더 나빠지고 비위장도 열이 차면서 더 나빠지고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역입술 주변, 얼굴 이런 데 여드름 올라오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몸속에 인제 면역력을 해치게 되는 거죠. 음. 네. 기본 그냥 밀 자체만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no problem.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모든 사람 밀가루가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런 것들 유념해 주시면 좋고 보리빵 같은 거 해 먹으면 좋겠죠. 비리밥도 괜찮겠죠. 그러면 당 조절도 되면서 컨디션이 오히려 더 좋고 근육이 많아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팥이 단백질 되게 많거든요. 완두콩도 물론 많지만 우리 거 프로틴이 간두콩, 강낭콩, 완두콩, 대두 이런 데서 분리해 놓은 아미노산이잖아요. 굉장히 풍부한 아미노산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음식으로도 섭취해서 소화 흡수가 할 수 있는 체질이라는 거죠. 더 콩밥, 뭐 팥 이런 것들 팥죽 크게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체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영양소로는 잘 생각해 볼게요. 수에 해당하는 걸 먹어야 되겠죠. 호국수니까. 그리고 목에 해당하는 것도 먹어야 되겠죠. 목국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맛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다 고장 났다면 골고루 먹어야 되겠지만 토하고 술을 기본적으로 보충하는 것들을 먹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도움이 되는데 SHN이나 CLA를 제가 넣어 놨어요, 밑에 권장 제품에. 왜 그렇게 했냐면 "토형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 병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그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콜라겐 합성 능력이 저해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육이 되게 단단하고 인제 그 머리카락이 별로 없고 잘 빠지기 쉬워요. 수가 약하니까 방광이 약하고 금방 새고 인제 손톱을 주관하는 간도 약하고 그러니까 손톱, 머리카락, 피부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SHN을 먹으면 인제 간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능력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인제 외형적인 것들이 되게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이 SHN이 여자들이랑 남자들도 이 토형들이 손톱이 잘 부셔져요. 그래서 손톱이 이렇게 되게 얇고 부셔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젊은 친구들조차도. 그래서 요런 거 같이 추가로 먹어 주면 좋다는 거. 그다음에 살이 되게 찌기 쉬운 체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CLA를 꾸준히 먹어서 이게 공익리놀렌산이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먹었을 때 지방을 먼저 쓸 수 있게 해 줘서 지방 축적을 막아 주죠. 이 토형들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지방으로 바꾸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내가 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지 않고 계속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CLA거든요, 공획리놀렌산. 그래서 우리가 뭔가 칼로리가 필요할 때 지방을 1 순위로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CLA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비타민 B1이 있어야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2나 B3가 있어야지만 단백질이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CLA는 그거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전제하에 우선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체질마다 비타민 B1, 2, 3가 다 있어. 뭐 5, 6 까지 다 있어. 다 있어도 체질마다 탄수화물을 1 순위로 쓰는 사람이 있고 단백질을 2 순위로 쓰는 사람이 1 순위로 쓰는 사람이 있고 지방을 1 순위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은 지방을 먼저 태워서 쓰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이 되게 쉽게 찌는 체질들이 탄수화물을 쓰고 지방이나 단백질은 저장해 두고 그리고 배가 고파지고 당이 떨어지면 탄수화물을 또 먹고 있는 거는 쓰지 않고 계속 먹고 저장하고 저장한 걸 끌어다 쓰는 시스템이 없는 거죠. 근데 지방이나 인제 단백질을 먼저 끌어다 쓰는 사람들은 단백질 먼저 끌어다 쓰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육이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면서 굉장히 단백질 많이 먹는데 근육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체중의 변화가 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지방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지방량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겠죠. 근데 이 지방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어느 정도 개선해 주고 순서를 바꿔 주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섭취를 해 주면 우리가 당연히 지방 먼저 끌어다 쓰고 싶잖아요. 이게 계속 저장되는 거 부담스럽고 자꾸 살이 찌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하니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먼저 끌어다 쓰면 단백질을 분해할 때보다 오히려 노폐물이 훨씬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인제 지방은 원래는 부피가 작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효율적인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쓸 수만 있으면 1 그램당 발생되는 칼로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훨씬 높잖아요. 내가 이걸 1 그램을 깨 가지고 에너지를 써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체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CLA라든지 우리가 인제 슬림 스마트 꾸준히 먹잖아요. 그러면 살이 찌지 않는 효과도 있지만 체력도 좋아져요. 그래서 공복에 내가 뭔가 먹지 못할 때 에너지를 내는 힘이요 되게 좋아져요. 있는 걸 끌어다가 쉽게 쓸 수 있게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있는 걸 끌어다 쓰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살이 이렇게 있는데도 얘를 녹여서 쓰지 못하고요. 아 당 떨어졌네. 당 떨어진 증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이제 정신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모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온이 저하되고 면역력 떨어지고 힘도 없고 이렇게 되죠. 근데 있는 걸 끌어다 쓰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 다 태워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음. 그래서 토국수를 자주 할 때 도움이 되는 뉴트릴라이트를 보면 물론 토국수를 자주 했기 때문에 수에 좋은 것도 먹어야 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국수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목욕토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것도 먹어 줘야 돼요. 근데 이 토국수를 자주 하면 어 어떻게 되냐면 신장 방광이 저하되고 그리고 그 기능이 되게 그러니까 자궁 쪽 질환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장이 떨어지고 자궁이 떨어지고 방광이 떨어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밸런스 위드인을 넣어 놓은 이유가 방광염이 생긴다든가 소변 빈삭이 생긴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아래쪽에 비뇨생식기 쪽에 염증을 앓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 토형들이 단 걸 되게 많이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리가 팍 준다든가 생리량이 너무 많아진다든가 자궁적에 이제 내막염이 생기면서 그리고 인제 아랫부 비뇨생식기 계통의 염증이 더 심해지면서 이렇게 붓는다든가 돌처럼 붓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라도 편하면 이게 훨씬 더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밸런스 위드니 넣은 거예요. 장이라도 좀 편안하면 호흡수를 해서 방광이라든지 신장이 저하될 때도 오히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밸런스 위든을 넣어 놨고 목극포를 할 수 있도록 아세로라 C하고 더블 X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형 체질이다 그러면 아세로라시나 더블엑스를 평상시에 꾸준히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더군다나 더블엑스 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도 들어있잖아요. 각종 미네랄은 인체 호르몬이나 대사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골고루 들어있고 필요한 양만큼 들어있는 게 더블엑스잖아요. 그래서 탈맥기를 추가로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도 더블엑스 토형한테는 아세로라시하고 더블엑스만 들어가도 정말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잘 먹고 고기 잘 먹기 때문에 더블엑스 소화 안 되는 거 아니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토형들은 더블엑스 소화 잘 돼요. 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더블엑스를 어릴 때부터 줘도 괜찮아요. 토형의 아이다 그러면 삼킬 수만 있으면 4 살이 됐든 5 살이 됐든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토형은 아니지만 비위장이 되게 좋고 열이 많은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5 살 때부터 더블엑스를 먹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더블엑스를 먹어 왔고 필요한 영양소 데일리나 뭐 칼도 엄청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더블엑스를 꾸준히 섭취하니까 크게 아프지 않고 진짜 제 기억에 열이 나서 하루 정도 인제 제가 관리하고 하룻밤 정도 관리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아파 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일은 갈까 말까 고민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예 없었어요. 많이 먹고 체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따고 뭐 토하고 이런 적은 몇 번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아픈 적이 없었고 어렸을 때 인제 편도 약하니까 자주 부었지만 데일리 아세로라씨 같은 거 도움 받아 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인제 토형인 둘째 같은 경우 더블엑스를 먹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얘가 끝까지 삼키지 못해 갖고 계속 뉴트리키즈를 먹었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뉴트리키즈도 뭐 안 먹고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고 뭐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밥은 잘 먹는데 그래서 이런 그 습관을 어렸을 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잘 맞는다고 해서 잘 먹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꾸준히 먹고 자기가 챙겨 먹고 하는 것들을 훈련을 더 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칼맥기, 토국수, 신장 방광이 약해지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 해조 칼슘 이런 것들이 원료인 칼맥기가 토형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토국수가 자주 일어날 때 신장 관광 기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국토로 토국수가 안 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수가 약해졌기 때문에 수를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칼맥디는 여기 인제 그림에 보시면 산호하고 굴껍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호에 있는 칼슘, 굴껍질에 있는 칼슘을 같이 녹여 놨고 마그네슘도 같이 들어 있죠. 그래서 칼슘, 맥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같이 들어 있는 비타민 무기질이고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 1의 비율로 존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흡수가 되고 몸 안에서 뼈로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칼슘이나 구리만 너무 많아도 몸 안에 석회화가 진행되면서 굉장히 컨디션이 나빠지는데 마그네슘은 이걸 조절하고 빼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같이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에 작용하고 마그네슘은 이완에 작용하죠. 그래서 수축 이완이 잘 돼야지 근육이나 골격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비율이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뭔가 균형이 깨지면서
칼슘만 많을 때는 수축 하니까 굳어지는 거고요. 마그네슘만 많이 먹었을 때 이완 하니까 다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팔다리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비타민 D는 물론 햇빛을 받으면 세포에서 합성하지만 얘는 비타민이지만 호르몬이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건데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직사광선을 맨살에 한낮에 쬐야 되는데 직사광선을 맨살에 한낮에 쬐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한낮에 나가 가지고 햇빛 받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저도 굉장히 드물고요. 산에 갔을 때나 돌아다니는데 근데 피부에 직접 직사광선을 안 쬐요.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고 옷 입고 자외선 차단되는 옷을 입고 그러거든요, UV 차단되는. 왜냐하면 너무 뜨겁고 타니까. 그래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을 만큼의 열을 버텨야 되는데 이제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정말 뭐 바르고 싫어하는 남자들이랑 운동할 때 비타민 D가 합성되는 것 같지 외국 사람처럼 이제 막 우통 벗고 짧은 팔 짧은 옷 입고 햇빛을 일부러 쬐지 않잖아요. 우리는 동양인들은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는 합성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적절히 섭취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으로 천연 비타민 D 버섯을 농축해서 만드는 비타민 D들이 있죠. 그다음에 인제 다른 비타민 D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천연 재료의 식물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비타민 D를 다시 농축해서 제품에다가 넣는 거라서 화학적인 비타민 D랑은 전혀 다른 거니까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이 오잖아요. 면역 과잉 반응, 면역 저하 반응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T세포의 비율이라든지 T세포의 활동과 그다음에 다멸 이런 것들을 다 관장을 한대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우리가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칼슘, 마그네슘 먹으려고 먹었는데 비타민 D까지 같이 들어오는 그런 효능을 누릴 수 있죠. 다른 타사 제품도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제품에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야지만 뼈로 잡아서 들어가니까 칼슘은. 근데 이게 천연 원료인지 아닌지는 꼭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어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화학적인 비타민 C, 그다음에 천연 농축 비타민 C, 레몬 같은 거 보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 아세로라 C는 체리 묘목을 수집종을 본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전혀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는 옛날부터 있었던 체리 묘목이에요. 근데 이 체리 묘목이 얼마나 유전자가 튼튼하고 건강한 거를 알아보려고 처음에 묘목을 심어서 한 2년 정도는요. 물도 주지 않고 아주 건조한 곳에 비바람이 그냥 그대로 맞도록 노출시켜요. 그러면 대부분의 어린 나무가 고사하거든요. 말라 죽어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애들만 데려다가 나무로 키워서 거기에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씨앗부터 다르고 묘목부터 다른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2 살짜리 애를 길바닥에 버려 놨어요. 근데 살아나는 애만 키운다는 거죠. 2년 동안 버려 놓고. 그 옛날에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해서 뭐 그리스의 왜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에서 애들을 절벽에 떨어뜨려 가지고 살아서 기어 나오는 놈만 키웠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강인한 그런 군인을 양성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제 뉴트릴라이트 농장에서는 비타민 C 체리 나무를 그런 식으로 테스팅을 한대요. 그래서 허약해 가지고 약 주고 비료 주고 가꿔야 되는 그런 그냥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나무는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씩씩한 놈만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체리를 선별을 해서 우리가 아세로라 C 형태로 먹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인제 소국수가 안 될 만큼 소가 약할 때는
토도 보충해 줘야 돼요. 물론 목을 보충해서 토를 약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이 강한 게 있다면 빼야 돼요, 토가 약할 때는. 그래서 신맛을 줄이고 단맛을 늘리고 쓴맛도 보충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토형인데도 막 이렇게 토사광난 일어나 가지고 막 비위장 토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이렇게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신맛을 먹으면 안 된다. 토를 보호해야 된다. 위장이 탈난다." 물론 프로폴리스가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근데 인제 제가 여기다가 그거를 넣을 수가 없어서 안 넣고 프로폴리스가 도움이 되고 꿀도 도움이 되고요. 기장죽, 단호박죽 이런 것도 물론 도움이 돼요. 근데 제품에서 고른다면 이제 이거 그러니까 토국수가 안 될 만큼 토가 약할 때 요럴 때는 인제 상모로 치는 거니까 사실은 급격하게 위장이 탈났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인제 유산균, 카로틴, 이스트비를 다스려야 되는데 뭔가 토할 때는 일단은 굶어요. 일단은 굶어. 근데 물이 먹히든지 뭐든지 먹힌다 그러면 이스트비를 빨아먹어. 유산균을 털어 놓고 그리고 프로폴리스가 있다면 프로폴리스를 미지근하게 타 가지고 마시고. 그래서 위장에 염증이 생긴 거를 가라앉혀야 돼요. 충분히 가라앉혀서 배가 고파서 밥이 먹고 싶다고 할 때 미음이나 죽과 함께 이 카로틴을 같이 섭취를 해 줘야지만 장벽의 코팅이 재생이 다시 살아나면서 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토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이런 구토증이 있을 때 이럴 때는요. 먹지 마라. 일단은 먹지 마라. 그리고 물이라도 먹힐 때는 이스트비를 빨아먹고 유산균을 털어 넣으세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위염, 장염, 급성 위염, 위경련 같은 걸 빨리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프기만 해 구토가 아니고 막 경련이 일어나서 그러면 탈기가 제일 도움이 돼요. 근데 구토는 다른 거예요, 아픈 거랑. 이건 염증이 생겨서 독소가 우리가 들어오는 음식을 다 도구로 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다 올려 버려. 아니 먹었던 것까지 다 올려 버려. 그럴 때는 일단 비워 주는 게 우선이에요. 비워 주는 게 뭘 자꾸 먹이지 말고 애가 못 먹고 계속 토하면 엄마들이 뭘 먹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을 먹이든 뭘 먹이든 자꾸 토하니까 배고플까 봐. 근데 우리도 아파 봤잖아요. 아플 때 배 안 고파요. 그 위에 들어 있지 않은 음식 내 몸에 있는 거를 녹여서 써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루 정도는 먹이지 않는 게 좋아요. 자연 치유를 원한다면 병원에 가면 각종 수액과 약을 줘 가지고 이 증상을 없어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독소를 내뿜어야 되는데 내뿜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몸속에 축적될 수 있어요. 뭔가 소화시키지 못할 만큼의 음식이 들어왔거나 독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충분히 내보내게 해야 되는데 내보내지 못한 상태로 멈출 수가 있다. 뭘 자꾸 먹여. 그러면 또 내보내고 내보내다가 더 식도까지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을 때는 안 먹는 게 좋다. 일단은 소화제로 진정될 때 아니면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위장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게 좋고 물이라도 넘어가고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미스테비, 유산균, 조금 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건더기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죽이나 이렇게 흰밥을 푹 끓여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하고 간해서 먹으면서 카로틴 같은 거를 삼켜서 몸을 진정시켜 주는 게 좋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음 토에서 병이 나서 비장에서 탈이 나서 구토증이 일어날 때는요. 손가락이 아니라 발가락을 사용하셔야 돼요, 발가락.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이 토에 해당하는 정혈이에요. 그리고 대장에 해당하는 정혈은 두 번째 이거 집게손가락. 집게손가락에 여기 첫 번째 마디 모서리를 따줘야 돼요. 요 위에 손톱 위에 따지 말고 요 위에. 그리고 소장에서 채해 가지고 설사를 주룩주룩 해요. 흙탕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바깥쪽을 사요. 그래서 엄지 바깥쪽을 사용하는 건 머리가 아플 때, 새끼손가락 바깥쪽을 사용하는 거는
설사병이 날 때 가스가 부글부글 탈 때 그리고 설사가 인제 대장에서 나오는 설사는 점액질의 그 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카라멜 같은 점성의 변이 나올 때는 두 번째 손가락 여기 엄지손가락 쪽 첫 번째 마디를 사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구토증이 올라오고 체해 가지고 꽉 막힌 것 같을 때는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에서 일단은 두 번째 발가락을 사용을 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발가락의 요 위치예요. 그래서 발톱 바로 위 모서리인데 엄지 쪽으로, 엄지발가락 쪽으로 사혈을 해 주면 빨간색 피가 한 방울이 탁 나오기만 해도요. 울렁울렁거리던 게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실 수도 있어요, 기체했을 때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응급처치로 해결이 돼요. 아이들이 막 겁내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보고 자기가 좋아지는 걸 느끼면 그다음부터는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거 잘 기억하시고 특히 식탐이 있는 아이들이 더 잘 체해요. 그리고 식탐이 없는 아이들도 먹어 하다가 좀 지나치게 먹으면 잘 체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것들 알아보고 저희 집은 저희 신랑이 잘 체해요. 식탐이 너무 많아 엄청나게. 요즘에 점점 살이 쪄 가지고 배둘레임이 가로 세로가 똑같아졌어요. 옆에서 보는 거나 앞에서 보는 거나 두께가 어제 보니까 이만하더라고. 이만한데 똑같아. 근데 맨날 뭘 그렇게 먹고 잘 체하거든요. 그래서 따질 수 있는 사혈침 같은 거를 상비하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음. 한국으로 돌아서 한 바퀴 다 돌아 가지고 비위가 다 병났을 때 그럼 오장육부가 다 병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가 단신 빗배신이 다 고장이 났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단신 빗배신이 먼저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쓸개,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 먼저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이 먼저 병나는 사람이 있고 음이 먼저 병나는 사람이 있는데 뭘 많이 먹으면 양이 먼저 병나요. 근데 뭘 안 먹으면 음이 먼저 병나요. 안 좋은 건 많이 먹고 좋은 건 하나도 안 먹으면 양이 같이 병나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장을 늘 비우고 안 먹는다. 통 좋은 것도 안 먹고 안 좋은 것도 안 먹어. 그러면 음이 고장난다. 근데 괜히 안 좋은 것만 많이 먹는다. 그러면 양이 먼저 고장난다. 좋은 거라도 많이 먹으면 양이 고장날 수 있는데 좋지도 않은 걸 많이 먹으면 당연히 양 당부가 고장나겠죠. 쓸개도 나빠지고 소장도 나빠지고 위장도 나빠지고 대장도 나빠지고 방광도 나빠지고. 그래서 단 거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정말 방광염기가 막 생긴다니까요. 밤에 소변 빈삭이 오고 염증이 생기고 방광염증 생기고 위에 염증 생기고 여드름 뽁뽁뽁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허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나타나는 트러블은 장에 나타나는 트러블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이 벌겋게 성이 나 있고 염증이 많다. 장도 그래요. 장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걸 피부로 발현시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영화는 피부에서 나타난다. 제 장이 지금 쪼글쪼글한가 봐요. 수분 부족. 물을 잘 못 먹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하는 동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물 마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고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음 한국으로 한 바퀴 돌아서 비가 병났을 때 그래서 위장에 좋은 카로틴 이스트비 그다음에 간에 좋은 이거는 체질 보완해야 되는 거니까 더블 X.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근육을 만들어 주면서 몸 밸런스 유지해 주고 조혈 기능에 좋은 수상화에 해당해요. 목도 있지만 수목상화에 해당하는 이 단백질 요런 것들이 물론 거의 전 제품을 다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비장이 소형이 비장이 병날 정도로 몸이 다 망가졌다면 사실은 굉장히 먹어야 하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냥 도움이 되는 거 몇 가지만 고르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해 주면 그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지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인데 통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을 거의 못 삼키고 기력이 하나도 없고 다리가 무력하다. 근데 걷는 게 휘청휘청하고 무력하다. "뭘 권해주면 좋겠냐." 할머니인데 그런 질문이 인제 와 가지고 제가 이스트비하고 프로틴을 권했거든요. 일단 70 넘고 80 되고 막 이런 어르신들은
조혈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요. 단백질을 소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가 나빠지고 소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딱딱한 고기를 소화 흡수를 거의 못 해요. 그렇다고 콩이 소화가 잘 되냐? 콩도 딱딱하잖아요, 익히면. 물렁물렁하게 푹 익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껍질이 있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굳어지거나 콩자반 같은 거 어르신들 소화 잘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푹 익혀서 줘야 되는데 푹 익혀서 잘 못 먹고 인제 여기 이 식성이나 기호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비위가 되게 약하신데 진밥을 싫어하세요. 된 밥을 좋아하시거든요. 딱딱한 거 좋아하시고 인제 젊었을 때는 토형이었으니까 비위가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위가 나쁜데도 그런 선호하던 그 스타일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나물까지도 물렁하게 해 가지고 드리거든요. 이제 푹 익혀 가지고 완전히 흐물흐물해지게끔. 그렇게 해서 섭취를 하셔야지 소화가 돼요. 저는 좀 생생한 게 좋은데 아버님이 못 씹을까 봐 도둑나물도 엊그저께 삶으면서 푹 익히고 어저께도 무나물 하는데 푹 익혀 가지고 그냥 흐물흐물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야지 소화 흡수가 잘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식감은 떨어져도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프로틴과 이스트비를 먹었을 때 효소하고 이 아미노산이 같이 들어가면 단백질 흡수 능력이 되게 좋아지고 아미노산이 들어가면 이게 조혈이나 근육이나 골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호르몬이나 면역력도 모든 그 형성의 물질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음식을 정말 못 먹는다 그러면 우리 이게 진짜 바디트 있잖아요. 체중 조절용 식품이지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 있어요. 죽보다도 나아요. 죽은 그냥 탄수화물이잖아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소화가 안 될 때는 이런 거를 식사처럼 드시면 컨디션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진짜 거의 막 열 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져 있는 어르신들을 이스트비, 데일리 프로틴 이렇게 같이 섞어 가지고 드려서 살린 사람도 되게 많고 병원에서 열 나 갖고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져 있는데 이 그 유산균 먹여 가지고 깨어나게 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인제 올해 90인데 지금 진짜 눈이 안 보이신대요. 근데 할머니가 다리 부러지고 정말 소화 안 되고 병이 났을 때 이 스테비 프로틴 생식 이런 거 드려 가지고 할머니가 그때 다시 살아나시고 10년 동안 잘 지내셨거든요, 할머니가. 79세 크게 다치고 80대 80 이었죠. 80에 저희랑 같이 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 해에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잘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싶을 만큼 정말 80대 80 잔치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모시고 인제 제주도를 한 바퀴 완전히 이제 돌았는데 그때 충분히 구경하시고 난 다음에 다리가 크게 부러져 가지고 크게 아프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제 어르신들이 아프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프기 전에 보완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노화되는 병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보완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 알아가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이제 여기까지 준비한 거 토형 마무리했고요. 자 인제 화면 켜시고 소리도 켜시고 음 질문 있으면 하고 한 마디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음. 요즘 박사님 저 토하잖아요, 음. 화토. 음음. 근데 이렇게 밥을 먹고 좋은 밥을 먹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세로라 씨랑 이제 음. 칼맥이랑 이렇게 점심에 특히 음음. 먹고 이제 수업을 하면 음음. 한 3-4 시간 정도 지나면 음음. 배에 가스가, 그러니까 음음. 제 느낌에 누가 이렇게 음음음. 물에다가 빨대 가지고 무르르 이렇게 부는 것처럼 그렇게 가스가 차요. 집에 음음. 물론 이제 음음. 학원이라서 방구를 뽕뽕 못 끼니까 음음음. 집에 와서 다 배출하긴 하는데 요즘 음. 그런 것들이 좀 음. 생겼어요. 그러면 소장이 차가워진 거예요. 우리가 위에 아. 문제가 있으면 먹고 바로 네. 가스가 차요. 네. 근데 3-4 시간 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하면 딱 위장에서 십이지장 소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그때부터 음. 배가 쌀쌀 아프면서 가스가 찬다 그러면 소장이 지금 균층이 깨진 거예요.
음. 소장에 가장 나쁜 건 짠 음식이에요. 짠 음식. 네. 그래서 뭔가 식단이 짠 거예요. 짠 게 아. 소장을 수국화를 시키니까 음식에 뭔가 짠 음식이 포함돼 있거나 밤에 너무 음. 짜게 먹은 그 전날 짜게 먹은 것들이 배출이 잘 안 되면 소장의 융털이 이렇게 수축돼 있거든요, 건조해져서. 그러면 네. 이게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이렇게 썩이고 발효가 되지 않으면서 가스가 차올라요. 그래서 음. 도움이 되려면 공복에 네. 프로폴리스를 먹고 음. 새끼손가락을 사혈을 하고 네. 그리고 봄에 쑥, 네. 쓴바귀 같이 쓴맛에 음. 해당하는 나물, 두릅 이런 네. 것들을 충분히 먹어 줘야지만 소장에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열이 보온이 음. 되면서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줄어요. 근데 인제 음. 몇 번 먹었나 한번 세 보세요. 쑥국 언제 먹었지? 근데 그 음음. 일부러는 아니지만 음. 그저께 음음. 쑥에다가 거의 밀가루는 거의 쪼끔 넣어 가지고 완전 쑥 쑥버무리? 덩어리를 음음음. 엄청 먹긴 했어요. 음음음. 한 그러니까 번. 그런 것들이 되게 음. 당장은 아니지만 네. 절기를 지나면서 도움이 많이 돼요. 봄에 우리가 쑥이나 나물같이 음. 쓴맛에 해당하는 음식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네. 여름에 그렇게 가스가 차고 배탈이 잘 나요. 어. 음. 초장이 여름에 따뜻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초장이 원래 네. 여름에 차가워져요. 겉에 열이 음. 많고 속이 차가워져서 초장이 네. 여름에 더 차가워지고 배탈이 더 잘 나기 쉬운데 날이 따뜻해지면 그래서 네. 봄에 쓴 음식을 먹어서 이걸 미리 보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음. 되면 여름에 자꾸 탈이 나는 거예요. 어. 음. 돌나물 이런 거 먹어야겠네요. 돌나물도 좋아요. 음. 돌나물도 좋아요. 철분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돌나물에. 그래서 쓴바귀, 쑥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네. 좋고 한경아 님은 질문? 그럼 우리 은빈이는 더블 음. X를 먹여볼까요? 애가 삼킬 수 있다고 하긴 삼킬 하는데. 수 있으면 뉴트리키즈 말고 더블엑스가 더 효과가 좋아요. 음. 어. 근데 더블 진짜 그 은빈이가 먹고 은빈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어쨌든 민준이가 더 크잖아요. 네. 어어. 음. 근데 더블엑스 먹으면 이제 비슷비슷하게 클 수도 있어요. 더블 X 뉴트리키즈는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더블엑스 먹으면 뉴트리키즈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데일리를 제가 안 먹인 것 같아요. 데일리는 어. 비타민인가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에 셀레늄까지 들어있는 지금 새로 나온 데일리는 근데 얘는 물론 영양소로도 가치가 있지만 소화제로도 작용하고요. 그냥 간식처럼 먹어도 괜찮아요. 맛도 좋고 안에 있는 영양소도 좋아서 하루에 막 15알 이렇게 먹어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데일리는. 근데 인제 뭐 돈 때문에 못 먹는 거니까. 저도 이렇게 그냥 데일리 테이블 위에다 놓고 네. 입이 궁금하고 뭔가 좀 기운이 떨어진다 싶을 때 먹으면 어쨌든 에너지를 태워서 조효소 역할을 하니까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다가 태워서 몸에서 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니까 축적 에너지를 활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냥 간식처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잘 먹거든요. 데일리 한번 먹여봐야 되겠다, 그죠? 그 가격도 저렴하고 네.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고 먹기 편하고 맛있고 이래서 그냥 음. 간식처럼 먹어도 괜찮으니까 요런 음. 것들 이용해 주시면 또 좌우맛싸 입맛 음. 좋네. 애들이 너무 늦게 자서 계속 피곤해해요. 그러니까. 음. 밤에 일찍 자는 게 잘 안 돼요. 아이고. 계속 막 어제도 12시 막 음. 안 돼. 더 일찍 자야 돼. 10시에는 자야 되죠, 그죠? 초등학생은 10 시엔 자야 돼요, 초등학생. 음. 음. 늦어도 10시 반은 자야 돼요. 11 시부터는 진짜 호르몬이 그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10시 반엔 자고 11 시에는 푹 잘 수 있도록. 그 엄마가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애들을 재워 놓고 다시 깨야 돼. 저는 인제 애들 재워 놓고 12 시나 1 시에 다시 일어났거든요. 애들 음. 책 읽어 주면서 같이 쪼끔 눈 감았다가 네. 아니 12 시나 1 시에 다시 일어나 가지고 막 일하고 어 음. 새벽에 다시 자고
일어나서 또 챙겨서 뭐 회사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해야 되니까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쪼개져서 내가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인제 잘 자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습관만 좀 들여놓으면 네. 그다음부터는 "들어가." 그러면은 불 끄고 들어가서 자더라고. 진짜 기필코 오늘은 10시 전에 자야지. 한번 재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찬이도 너무 늦게 자지? 응? 네. 은찬이 너무 늦게 자. 너무 자야 되는데. 은찬이도 10시에 자요. 음. 10시에 재우려고 기를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도 걱정하지 요즘은 그래도 마세요. 10시간씩 자요. 많이 잡니다. 네, 많이 됐어, 좋아졌어요. 크겠어. 이제 크겠어. 안녕, 민준이. 갈게요. 갈게요. 하트 자요, 내가. 일찍 자야 돼. 알았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잘하세요. 큰일이네. 뭔 말하지? 기대할게요. 기대 안 해도 돼.